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 4% 하락입니다. 또 내려요, 또 내려. 그쵸? 오늘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에 관련돼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매수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격이 너무 높을 때는, 그쵸? 시장이 하락하고 맞물렸을 때 단기적으로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싸게 잡아서, 그쵸? 뭐 여기 보유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완만한 그 차익 실현 정도, 그쵸?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정도는 해가면서 하는 게 좋다. 그게 내가 적게 먹더라도 심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익 금액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요, 시장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그 포스코 DX 관련한 내용들 있죠.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뭐 로봇 관련주들, 그쵸?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스코 DX는 오늘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 하락 중인데 코스닥이 1.8% 하락 중입니다. 그쵸? 근데 시장에 대한 하락폭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DX가 여기 고가 형성한 이후에, 그쵸? 하락폭을 조금 키운, 여기 대략 한 7만 원 중반 후반대에서 하락폭을 키운 이 구간은 시장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볼 때는 시장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7월 달까지 강세를 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8월 달 이후에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 그쵸? 뭐 퓨처엠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포스코 DX는 완벽하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 그쵸?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완벽하게 받고 있다는 거고, 협동 로봇과 함께, 그쵸?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된다. 첫 번째 2차 전지, 두 번째 반도체, 그쵸? 로봇 AI 관련된 내용들, 뭐 여기하고 더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들, 여기는 빠졌잖아요. 빠지려고 빼놓은 게 아니라, 그쵸? 2차 전지의 일부, 반도체의 일부,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뭐 로봇이나 AI 관련된 요런 쪽은요, 지금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2차 전지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초대형주급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그쵸?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 두 가지 축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이 두 가지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순환매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켰을 때, 그쵸? 로봇과 AI, 그리고 그 포스코 DX 같은, 그쵸?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그쵸? 12월 말처럼 강세폭을 다시 키우고 시장이 다시 꺾이는 상황이 됐을 때는 하락폭을 키우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은요, 어떤 상황이 돼 있느냐? 코스피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어차피 코스피가 떨어질 때 코스닥도 함께 하락할 수 있는, 거의 뭐 그냥 100% 하락한다고 보면 되니까 이 기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보세요. 코스피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떨어진다, 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가격을 보고요, 그리고 환율의 가격,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 채권의 금리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근데 채권의 금리 상태를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10년물 국채, 그렇죠? 여기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그렇죠? 그리고 금리 전망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코스피 빠진다. 자, 그럼 삼성전자 빠지죠. 삼성전자 빠진다. 그럼 환율 올라가요. 환율 올라간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거고,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렇죠? 10년물 금리는 압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도 10년물 금리는 미국에서 받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혔을 때는 연준에서 금리를 낮춰야 될 수밖에 없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점은 시간적인 문제다. 시기의 문제예요. 시기. 언제 금리 내릴 거냐, 요 시기의 문제인데, 이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건 뭐 외환 트레이더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맞추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2주 장기 투자한다. 그럼 3개월 안쪽으로 그냥 끝내고, 그렇죠? 많이 수익을 냈을 때는 정말 막 200%, 300%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50%, 100%의 수익은 3개월 안에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 즉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이해만 한다면 이런 상황들을 내가 사전에 알고,
그쵸? 계속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점에 있는 게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예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지금 1월 들어서 나온 하락세는요, 그쵸? 고가에 대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에 연동돼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연동돼서 하락했는데 시장이 가격대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환율이 더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게 연준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쵸? 단순히 오늘 그 CPI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를 0.2% 이상 상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시점 자체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미증시 장중에 거의 뭐 1% 정도까지 하락세를 키웠는데, 이때 당시에도 강세 종목을 보면 반도체입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겠어요? 금리 인하를 하든 인상을 하든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성장 섹터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한국 시장에서 봤을 때 여기 뭐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쪽도 당연히 성장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 DX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가격적인 전략을 철저하게 잡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서, 그쵸?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점을 잡아가자.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공매도들이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에요. 지금 공매도가 막혀 있다고는 하지만 신규 공매도가 막혀 있는 거고 상환이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관련된 내용을,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가 가격적인 전략을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제가 연초 이벤트로, 그쵸,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45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한 500분 정도 되는데, 인원을 제가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계속해서 이벤트가 되고, 하는 목적은요, 채널 성장을 위함이기 때문에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쵸? 하지만 특징점 2가지가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2번째, 신고가 종목만 진행한다. 자,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 포스코 DX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관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른 신고가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자, 보세요. 1월 12일, 그쵸? 8시 49분. 그리고 8시 50분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시장가 매수, 그쵸? 시가에 그냥 때려 박으란 소리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시가에 때려 박는다는 소리는 신고가 종목에 있을 때만 하나입니다. 제가 신고가 종목이 아닌 종목은 거의 하지 않지만 가끔 가다 하나 합니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들, 그쵸? 대형주 위주로만. 근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는 장중에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쵸? 그런 종목도 그렇고 신고가 종목도 그렇고 모두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지 롯데정보통신, 자, 내용 보시면, 자, 시가 대비해서 어때요? 한 10% 정도의 수익권. 고가까지 따지면 20% 정도. 그쵸? 고가 대비해서 10% 빠졌죠. 근데 안 팔죠. 왜? 시가에 때려 박았으니까. 시가 얼마예요? 그쵸? 39,500원, 지금 얼마예요? 43,100원. 고가 얼마예요? 46,800원.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매수를 잘하면, 그쵸? 굳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즉 음봉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쵸?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쵸? 1월 12일 롯데정보통신 정확하게 8시 49분에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흥하해운. 자, 어떻습니까? 바로 신고가 돌파 구간이 발생을 했고, 오늘 갭상승하면서 바로 그냥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 즉, 매수를 잘했을 때는, 그쵸? 하락하는 구간을 겁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내가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해도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어떤 종목이든 막 상한가 가고 막 하루에 10% 터지고 이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조가 갖춰졌을 때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다더라, 이게 패턴을 맞춰라, 이게 아니라요. 주식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원리는요, 자,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흥하해운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이슈보다 먼저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신고가를 만든 과정에서 우리는 저가를 버리는 겁니다. 그쵸? 이 구간에서 난 싸게 사야지, 이게 아니라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최단 기간 보유해야지. 그리고 나서 고가를 정확하게 못 잡더라도, 오늘 상한가 마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고가를 정확히 못 잡더라도
하락했을 때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종가에 그냥 하락했을 때. 그래봤자 그쵸? 내가 얻을 수 있는 손절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되 내가 계속해서 스윙급으로 끌고 가고 최단 보유 기간으로 2주 기간을 잡아가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는 무조건 그쵸?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신고가 종목에서 나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종목이 그쵸? 막 하루에 막 20% 30% 터집니다.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신고가 종목은 모두 그쵸? 주도주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그 첫 번째 단계다. 즉 주도주는 신고가를 무조건 거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가를 추적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 그쵸? 뭐 위에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일 정도 보유했더니 뭐 20% 30%씩 터지고 이런 종목들이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계속 중복시키고 1월 8일 날 뭐 이스소프트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쵸?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고 이런 걸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막 고가에 물리고 힘들다. 그쵸? 막 손절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와서 배우세요. 제가 1월 달에 그쵸? 소통방 인원 모집을 하고 무료입니다. 그쵸? 채널 성장의 목적이에요. 무료로 하지만 1월 달에 인원 모집을 하고 2월 달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방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강의를 할 테니까 그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매를 한번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 번호로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모두 다 승인을 내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뭐 이스트 소프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을 그쵸? 지속적으로 내가 추적 관찰할 수 있게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쵸? 신고가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쵸?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서 장중 매매로 활용을 할까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쵸? 그 번호로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포스코 DX 자, 내용 보면 오늘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근데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포스코 DX를 볼 때는 무조건 가격적인 디테일함 그렇죠. 그리고 2주 안에 털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계획한 대로 간다면 그렇죠. 고가 돌파가 나올 것이고 고가 돌파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3개월까지 끌고 가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근데 내가 저 위에 막 8만 5천 원, 9만 원, 10만 원 가가지고 막 잡았어. 거기서 내가 3개월 동안 끌고 가야지. 이러면 심리가 위축되겠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시장도 이제 더 이상 가격 부담이 없는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가격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 그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이 단기 보유 전략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주 동안입니다. 그렇죠? 2주 동안에 뭔가 결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찍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긴 만큼 그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마침 지금 조정 구간에도 계속해서 시장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왜 어떤 관점으로 얼마에 매매를 해야 되고 내가 보유 기간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까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